언제나 변화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게 변화하는 게 자기의 이익이다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외부의 압력이 없으면 변화할 인센티브가 생길 이유가 없고요. 제가 기업의 구조조정 몇 번 이제 여기저기 하면서 해봤잖아요. 근데 그 아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의 조직은 너무 경직적이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꿔요. 피가 좀 나야 바꿔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좀 무식한 애가 뭣도 모르고 막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먼저 못 바꿔요. 그것은 참 우리나라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삼성이 지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바꿔요. 피를 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뭘 바꿔야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건 뭐 아까 주 선배께서 이미 하신 말씀인데요. 삼성의 조직 문화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순혈주의예요. 외부 사람들을 그 조직 안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그런 무리한 수를 내부에서 그래도 걸러주고 그다음에 외부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걸러주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순혈주의가 왜 그러느냐? 자기 안이 썩었거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가 이거 올림푸스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외부의 사람을 자기네들 핵심 포스트에 넣는 순간 이게 마각이 드러날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순혈주의가 되는 거예요. 순혈주의 못 빼는 이유가 부패했기 때문에 도리어 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작년 10월 5일에 엘리엇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0.62%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레터를 공개했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11월 29일 날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일단 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주회사 전환을 6개월 동안 검토한다. 6개월 동안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기업의 CEO 경험을 가진 사람을 사회이사로 모셔오겠다. 여러분들 사회이사의 독립성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사회이사 하는 분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다 거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로 총수와 또는 경영진들이 지명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센티브 스트럭처는 나에게 보상과 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재벌 총수가 지명했을 때의 사회이사와 외부 주주가 지명했을 때의 사회이사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삼성의 순혈주의를 바꾸는 건 뭐냐면 그것이 엘리엇이 되었던 국민연금이 되었던 바로 외부의 주주가 추천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바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3법 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룹 전체. 여러분들 정말 제가 사실 이런 그러니까 방송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주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수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총수 없고 각 계열사가 독립 경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답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웨덴이 우리나라만큼 경제력 집중이 많이 돼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금 5대째 승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경제에서 발렌베리는 우리나라의 삼성보다도 더 비중이 큰 그룹입니다. 거기에 경영권이 5대째 승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5대째 승계한 발렌베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 회장처럼 자기가 일일이 다 지시하면서 그런 식의 CEO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조직에 리더가 해야 할 역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수들은 모든 걸 보고받고 모든 걸 직접 결정하는 그런 CEO형의 어떤 리더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3세들은 그런 걸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열사들을 이렇게 코디네이션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사실은 스웨덴의 발렌베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조종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청문회 마지막 발언으로
미전시를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없는 그룹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하는 거지. 그런 잘하는 어떤 거지. 컨트롤 타워를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3세들은 어차피 CEO가 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라. 이것도 말이 당분간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뭐냐면 거기서야 뭐냐면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그것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배당받는 주주로 물러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 세대 간에 걸쳐서 한국의 기업들이 진화해 나가야 할 변화예요. 선진국 기업들도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화의 어떤 변화 과정을 좀 더 짧게 만들고 코스트를 적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